네, 안녕하세요. 보험 변호사들 채널 형사 담당을 맡고 있는 형사 전문 이경렬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혐의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될지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한 번은 해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신 조서는 유죄 증거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에 짧게는 30분, 1시간 정도의 변호사 상담을 거쳐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으실 건지를 전략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남은 기간 동안에 정상관계 보호를 부각시킬 자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다거나 이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부인을 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시고, 증인이 있다고 하면 증인으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주변인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도움을 주겠다, 끝까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지만 막상 조사가 진행이 되면 입장이 난처하다는 이유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기 좀 꺼려진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도 사건이 진행되고 나서 이제 직장 동료분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 되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조사가 진행되니까 회사에서 입장이 난처하다는 이유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게 피의자분이 좀 혐의가 인정될 뻔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처럼 자료 확보는 최대한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단계에서 미리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이제 문자를 보내줍니다. 문자에는 담당 수사관이라든가 아니면 며칠 날짜에 와야 되고 어디로 와야 되는지를 자세히 써주는데요. 그 문자를 확인하시고 이제 출석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출석을 할 때는 본인이 출석을 하셔야겠죠. 특별한 경우에는 가족이 동반해서 이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혼자서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다면 변호사가 함께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옆자리에 변호사가 앉아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같이 의논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사가 선임되면 심리적으로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쉽게 설명드리면 피신조서, 길게 설명드리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이야기하는데요. 피신조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진술을 하다 보면 전에 진술했던 것이 기억나지 않아서 좀 우왕좌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꼭 추천드리는 부분은 조사를 받는 시간 동안에 메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필기할 것들을 준비해서 메모를 하면서 조사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필기를 하고 있는데 필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지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은 당당하게 적으시면서 조사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이제 조사가 시작되면은 처음에 고지를 받는 것처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진술을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의뢰인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어떤 기억의 조각을 연결해서 어떻게든지 좀 진술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내용이 꼬여서 결국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의 신빙성이 이제 낮아지게 되고 혐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유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수사관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만약에 자료를 봐야 되는 상황이면 수사관한테 내가 지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집에 가서 그 자료를 보면 조금 기억이 날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제가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답변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의뢰인분의 학기 조사를 받으러 가면 꼭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말을 많이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사관은 이제 수사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거친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다 보면은 꼬투리를 잡힐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질문 내용을 듣고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 어떤 한 가지 질문을 집요하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약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받으러 동석을 했었는데 수사관이 정말 동일한 질문을 10번을 반복하는 걸 봤습니다. 흥분 상태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흥분이 그대로 조사를 받는 피해자에게 전해지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답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답을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이 이 전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복되는 질문에 당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끈기 있게 일관되게 진술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2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6시간, 또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심지어는 며칠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요. 장시간 조사가 진행되면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한 1시간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조사가 진행되면 수사관에게 좀 물을 마시고 하겠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다, 아니면 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피의자분은 이제 조사를 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가득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나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조사 일정은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이끌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부분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게 됩니다.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경찰이 받아 적는데 적혀있는 피신조서를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열람을 하는 그 단계가 이 수사 전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사를 6시간 받게 되면 본인도 상당히 지쳐있고 수사관도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침착성을 유지하고 조서를 읽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사관에게 정당하게 이것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참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수사관은 옆에서 아마도 얘기했던 대로 써져 있다. 그러니까 빨리 보고 넘겨달라고 이렇게 좀 압박을 넣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침착성을 유지하시면서 이 내용은 내가 말한 취지와 다르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 수사관은 속기사가 아니거든요. 진술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사람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일부 좀 각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정확하게 확인해서 내가 말한 취지대로 쓰여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얘기를 해서 두 줄로 긋고 그 위에 자필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지문을 날인하셔야겠죠. 이렇게 완성된 신문조서는 형사 단계 그리고 검찰 단계,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는 바꿀 수 없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옆에 앉아서 그 신문조서를 같이 읽어보고 수사관에게 정당하게 이것을 고쳐달라, 이 부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사를 받으실 때는 변호사와 동석을 하시는 게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